이 늙은이들에게는 에너지가 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약간의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거 알아요? 와요. 근데 걷기하고 그런 거 닦으셨고요. 봄 되면 막 나른해지고 감기 오고 그래가지고 링기를 꽂고 그랬었는데 올해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결국 당뇨도 없고요, 암도 없고요, 우울증도 없고요, 골다공증도 없고 무릎이 아팠거든요. 관절염도 없고요. 모든 것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걷기 전도사가 되기로 했어요. 걷기 목사. 괜찮죠? 네. 그 그림도 그렸는데 이거 저 다른 건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네이버 카페에 걷기 명상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걷기 명상 하시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종목도 하나씩 이제 올릴 거예요. 걷기 명상 방에다가. 놀러 오면은 뭘 얻지 이제, 그지? 이게 걷기 동호회, 명상 동호회예요. 중고거래 나눔. 중고거래 나눔은 이제 그냥 걷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걸으면서 서로 이제 회원 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여기다 카페에 올리고 사진 찍어 올리면은 필요한 사람 가져가잖아요. 예, 그래서 걷기 명상. 그 다음에 우울증 명상. 근데 요즘에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설문조사 하면 여러분한테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가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나고 뭔가 쓸쓸하고 그런 게 다 우울증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어때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데 제가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먹으면 감기처럼 오는 거랍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도 감기처럼 그런 증세가 올 거예요. 오는 분들 한번 1번 눌러서 괜찮으니까 내가 다 낫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끔은 이렇게 나도 울적하고 또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1번 눌러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거 안 오면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다 오는 거야. 인간은. 그래서 이제 세뇌를 받아야 돼. 세뇌를. 그거 안 오면 독한 놈들이지.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걷기에 관한 좋은 글들을 제가 많이 올렸거든요. 뭐 용기는 특별한 깨달음이다. 결국 용기예요. 그렇죠. 바쁘게 살고 낮에 차트 켜고 모바일로 내 종목 가격이 올랐나 내렸나, 종합지수 올랐나 내렸나, 유가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환율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걸 아침마다 조사하면 어때요? 우울해 안 해요? 지수가 푹 떨어지고 그거 계속 보는 사람은 제일 우울해요. 아침부터 떨어지면은. 경험 있다 3번, 없다 4번. 나는 종합지수를 모바일로 보고 푹 떨어지면 기분이 좀 안 좋았다 3번. 우린 전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매일 불러야 돼요. 앞으로 모바일이나 MTN을 보고 그럴 때는 찬송가를 부르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니. 그죠? 주님은 내게 부족함 없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기 이 용기라든지 걷기 명상, 그리고 이 허정호의 허정호의 걷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요거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허정호가 요 동영상으로 그냥 책 사지 말고 동영상으로 먼저 봐요. 여긴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동영상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책은 다음에 사셔도 돼요. 걷기 효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노르딕 걷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 꼭 보셔야 돼요. 이 노르딕 걷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이니까 꼭 보세요. 늙은이들은 다 보면 허리가 굽었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세가 굳습니다. 그때 이 노르딕 걷기를 하면서 자세를 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나눔. 여러분이 책 같은 거 안 보는 거, 옷도 안 입는 거 여기다 나눔에 좀 올려주세요. 그죠? 나눔 도서합니다. 이거 올렸죠, 이게. 책 이런 것도 좀 올리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시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종목 하나 올리겠습니다. 구독 33,000명 가면 하나 올려주려고 했더니 하면 진도 안 나가네 정말. 친구들에게 유튜브를 카톡으로 하나씩 퍼서 날르시면서 구독 좀 누르세요 하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는 롯데 아울렛 갔었는데 파타고니아 옷을 팔더라고. 그래서 모자 하나 살라고 했더니 파타고니아 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못 샀네. 일단 옷만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겨울옷을 살라고. 여름에, 겨울옷은 여름에, 그리고 재활용한 천으로 만들고 그랬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 좀 해야 돼요. 파타고니아 옷은. 그 다음에 롯데 아울렛 가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를 치시면 돼요. 여기 그 나이키에서 티가 하나 나왔는데 88TV 이번에 8주년 기념했나요? 8주년 기념 티를 만들어줬는데 88티가 나왔어요. 하나씩 사든.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봤지 가서 나이키 88티 이거 입어봐야 돼. 근데 여자 거예요. 남자 거는 1988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요. 지금 내가 입은 건 여자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아빠님 여자 거 입으면 안 된대. 야 인마 팜시스템은 교회도 여기저기 가는데 옷을 이거 좀 이제 여성 옷을 사서 입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 하려고. 유튜브가 좀 펀하게 웃겨줘야지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따라 읽어요. 이거 적어도 좋을 거예요. 앞으로 직업을 갖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합니다. 많은 직업이 없어진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5년 내 5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대. 김범수 총장이 연설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5년 내 일자리 500만 개가 없어지고 지금 초등학생들은 65%가 과거에 없던 직업을 갖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새로운 미래의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전부 다 낮아서 그거 하고서 큰일 애들 앞으로 부자가 만들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70년대 컴퓨터과 전산과 가면요. 쳐주지도 않았어. 그분들이 다 잘 됐어. 지금 쳐주지도 않는 과에 가야 돼요. 아무도 상상하는 거. 특히 제일 좋은 건 뭘 가르치면 될까요? 금융을 가르쳐야죠. 금융. 무슨 골프 가르친다고 애들을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냐. 금융 가르치느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지 말고 1,000만 원을 저축시켜줘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중학교부터 1,000만 원씩 저축하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씩 저축해. 그러면 대학교까지 10년간 1,0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억씩이잖아. 1억 2천씩. 좋은 주식 사가지고 제2의 삼성전자 찾아줄 텐게 그럼 계속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30년에 1,000배 올라갔어. 그럼 여러분 자녀가 그때는 직업이 안 가져도 돼. 그냥 거기서 나오는 돈하고 배당으로 먹고 살아도 된다고. 뭐 거기 나와갖고 또 골프 10년 하고 나와가지고 돈 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경쟁이 그렇게 심한데 남자애들은 타이거 우즈하고 붙어야 되는데 타이거 우즈 이길 수 있어? 김 총장은 이제 직업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평생 할 수 있는 업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창업자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업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과 거꾸로 교실, 창업도 거꾸로 교실은 역발상 투자죠. 그죠? 두 가지 방식으로 창업자 교육을 진행하며 지식이 조합 속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뭡니까? 선진국을 하나하나 지금 추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진국에서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금융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가 버핏으로 키워낸다면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녀를 금융을 가르친다는 거는 국가를 부흥하게 만드는 하나의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요새 연세가 많은데도 우리 친구 중에도 어릴 적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수천억 되는 자산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주식은 이번에도 배당 많이 받았고 주가가 올라가죠. 좋은 주식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데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고 있는데 배당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드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야. 오늘 은혜가 좀 내려 안 내려?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식시장의 바보의 돈이 현명한 이에게 건너가는 곳이다. 이거 써야 되겠죠? 주식시장은 바보의 돈이 현명한 사람에게 건너가는 과정이다. 맞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버핏이 얘기한 건 이거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강한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 88TV 들어가 보면 회원들 계좌 보면 전부 재밌잖아요. 몇 년씩 버틴 거야. 몇 년씩. 그죠? 몇 년씩 버텨야 된다고요. 돈 버는 방법은. 그냥 버는 게 없어요. 이번에 올라온 계좌들 보니까 이게 그냥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 계좌의 수익 난 게 엄청나지만 매수 시점이 어딘가 보세요. 이게 2017년 1월 달에 샀더라고요. 18, 19. 19에도 5월 달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1년 반 정도 기다렸잖아요. 대신증권 정말 좋네요. 계좌가 이렇게 매수한 날과 매도한 날 그리고 수익률까지 딱 수익률 211% 그 다음에 실현손익은 1,000만원 이거 260주 샀는데 돈을 이렇게 벌었네. 19,000원짜리 260주가 샀는데 1,000만원을 벌어줬어? 괜찮은 주식이죠? 이 주식 뭔지 알죠? 하나우선주. 어디 가도 이런 종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우선주로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자빠 크롭밖에 없어요. 그죠? 기적이죠. 또 우리 우량님 계좌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창 진짜 오래 보유하셨네. 대창 보유한 거 보세요. 2015년도쯤에 사셨네요. 16, 17, 18, 19 욕 나와 안 나와? 16, 17, 18, 19 4년 동안 보는데 욕 나온다 욕 나와 진짜. 그렇지만 골짜기 사놓으면 자 매매 잘하면 계속 벌 수 있어요. 자 고점에 팔았으면 계속 벌 수 있었어요. 그죠? 무량님 계좌를 보면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와. 회원소가문 방에 가면은 은혜가 나와 안 나와? 여기 보면은 무량님 또 여기 해피님 계좌 보면 은혜가 막 나와. 은혜가
다나와 지금도 가지고 계신 거고, 오이솔루션 지금 가지고 계시고, 신세계 인터넷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수익률 봐. 신세계 410%, 다나와는 600% 나왔네. 먹다 많아. 다나와는 가만히 보니까 30 부석 같아. 평가손익이 지금 1,300만원 나온 거예요. 1,900만원이야, 이게. 1,800만원이네, 그지? 계속 키우세요. 이러다가 1억 되겠네. 이게 장기로 보유하면 물고 들어지면은, 먼저 보내보니까 1억, 30분 1억 주더라고, 그지? 그게, 여기 써있잖아. 격언 좀 잘 봐.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강한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받아 적어. 응댕이에다가 축을 달아야 돼. 이 사업은 응댕이 사업이라고 하잖아. 응댕이 사업. 종목이 잘 포트폴리오 짜면 돼. 응댕이가 얼마나 무겁냐. 정말 재밌는 거는 이 현대로템 같은 거 말이야. 이거 예술이야, 예술. 우리 형님이 현대로템 팔은 건데 보면은 현대로템을 우리가 15년 사고 16년을 사고 팔라고 대로 팔고 나서 그 뒤는 절대 추천 안 했더니 지금까지 많이 빠진 현대로템. 할렐루야죠. 여러분, 주식이 수익이 나는 데는 2, 3년 걸립니다. 단기 매매를 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거 잡는 거는 다 여러분이 이렇게 위험한 부분에 잡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사지 마세요. 자, 지금 여기서 꼭 하나 보고 가야 될 게 있죠. 뭘 봐야 돼요? 현대로템 봐야죠. 아빠의 청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빠의 독설은 정말 왼수 같은 독설이에요. 아빠가 대북주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대북 노래했더니 지금 여기 와 있잖아. 나의 독설을 우습게 생각하는 놈은 뒤질 줄 알아. 아주 너 뒤져 아주. 그런 말 있죠. 뒤진다. 나 때문에 여기다 욕한 놈들 작년 여름에 뭐 팔라 그러니까 뭐 나한테 뭐 대북주 어쩌고 욕한 새끼들 말이야. 지금 사라고. 지금 싸잖아 인마. 그때 3만원이고 지금 인마 19,000원도 안 한다. 2만원도 안 하네. 지금도 사지마. 아유 개뿔. 아직도 신용이 3%나 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주식이라고. 뭐 남북관계도 지랄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착 박수치고 지랄하더니 남북관계 잘 되더니 주가 빠질 때 이게 남북관계가 또 개판이야. 야, 김정은이가 주식 투자하는지 트럼프가 주식 투자하는지 아니면 선물 옵션 하는 것 같아. 거기서 지수가 좋다가도 관계가 나빠지니까 요번에 그 금요일 날이 미국 그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이번 주 세 번째 주가 중국하고 거기 같이 만기이기 때문에 셋째 주는 좀 암울해요. 개미 투자자는 만일이 경제 위기라고 말하면 그 반대라고 하라. 써요 이거. 지금 유튜브에 그냥 뭔 작가님도 또 나와갖고 막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경제 위기를 되게 말하는 분들이 보니까 전부 작가님들이더라고. 작가님. 그래서 개미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여 주식을 사는 것이며, 그렇죠. 대북주 올라갈 때 거기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주식을 매해서 실패했잖아요. 계속 떨어질 때는,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 예상하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이게 밤시된 주식투자법 132쪽에 있는 글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의 공황이 막 쏟아진다. 지금부터 큰일 났다고 떠들어 안 떠들어? 떠들어요. 그래서 많이면 많이니 위기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주식을 연구할 때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꿈을 잡는 사람, 꿈을 깨는 사람. 야, 요즘에는 책을 하나 봐도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글들이 여러분의 꿈을 망가뜨려요, 안 망가뜨려요? 위기론이 여러분이 마음에 대못질을 해요, 안 해요? 옛날에 어떤 데가 있었냐면, 이게 꼭 10년 전에, 11년 전에군요. 리먼 사태 위기 때 제가 이 만화 그려가지고 아고라에서 미네르바하고 싸움 많이 했죠. 그때 진짜 웃기는 거는 조회수는 1위였어요. 그런데 안티가 1위야, 안티가. 좋아요 반대. 안 좋아요 1위였어, 안 좋아. 비관이 뭉칠 때는 비관이 엄청나게 파워가 좋습니다. 거기다 맞짱 뜨는 놈이 돼야 돼요. 그때도 막 내가 환경 나가고 그랬잖아요. 환경 나가서 막 지금 좋을 때다 말이야. 나 이럴 때 신바람 나요. 그때 전부 미네르바 말 들었지. 아빠는 전부 그냥 저 인간 뭐 뻥만 까고 있다. 너나 사라 그래. 주자빠 돈 좀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주식 사서 먹으면 돌려줄게 뭐 이러고 깨지면 안 주고 뭐 그런 안티글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좋아요 나빠져 써있는데 안 좋아가 있을까. 안 좋아가.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요즘 TV나 신문 등 뉴스를 보면 밝고 활기찬 기사보다는 경제사회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우울한 기사들이 더 많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어지간히 굳은 의지가 신념이 없어도 도전해보기에 전에 꿈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문제는 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작가가 있었잖아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요즘에 생생하게 위기를 꿈꾸면 어떻게 돼요? 작가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막 계속 위기를 꿈꾸게 만들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생생히 꿈꿔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의 꿈을 짓밟잖아요. 이게 꿈을 잡는 사람들, 꿈을 깨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안티프레질 같은 동영상 여러분한테 소개해줬죠. 보니까 어때요? 그냥 TV, 신문, 유튜브 전부 그냥 여러분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나싱텔레본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기를 예언하는 사람들, 당신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또는 선물 투자해야 된다. 네가 폭락을 예고했으면 너 선물 매도해서 대돈 벌어라. 책만 팔지 말고. 맞아 틀려요. 되게 요즘에 보니까 위기를 막 떠들고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이 보니까 위기에 관한 책들을 썼더만 책 안 썼으면 그렇게 안 나올 텐데 거기다가 요즘엔 정치적으로 또 색깔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직업 혹시 작가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부자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8년 미네르바 사건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역사, 금융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은 직장의 바닥에서 부자가 되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위기가 전부 이러더라고요. 이제는 곧 경제 위기가 지금 확 떨어지고 있다. 제2의 IMF가 온다. 잃어버린 20년 따라간다. 일본 그런 분들에게 꼭 써주세요. 그러면 풋옵션을 사세요. 평생 부자가 될 테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데 풋옵션 안 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뽕이지. 그게 사람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직업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걸 보지 마세요. 근데 위기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나약합니다. 그래서 위기자가 나오면 클릭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치. 미네르바 그때 500 간다고 그랬어요. 시장을 예측하고 떠들면요 버핏이 비웃어요. 나도 예측 안 하는데 니들이 왜 예측하니 이러잖아요. 버핏은 단 종목을 연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종목 연구하기는 더 좋은 기회죠. 네, 여러분도 종목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저건 다우예요. 기간이 189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 나오죠. 블룸버그에서만 나옵니다. 블룸버그에 보면 결국 자본주의 금융의 역사는 우상향의 역사입니다. 단 조정이 있을 뿐이죠. 믿어요? 주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런 장기 역사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블룸버그 혁신 경제지수 6년 연속 1위잖아요. 6년 연속 1위예요. 그걸 믿으셔야죠. 다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오지 않아요. 여태까지 경제 위기가 예고하고 온 적이 없습니다. 예고한 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크게 베팅하고 싶어요. 만이면 만인이 위기라고 말하고 위기를 믿고 떨고 있다면 주식 있겠어요? 다 팔았겠지?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단 사지 말아야 될 몇 종목 있죠. 지금 지수를 떨어뜨리는 놈이 누굽니까? 지수를 긁어내리는 놈이 누구예요? 그놈 사지마. 그놈이 범인이라고. 왜 그걸 잔뜩 사가지고들 그래. 안 사면 되지. 그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가 있죠. 우선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자기 입맛대로 안 되니까 오르길 바라지 않아요. 저 종목이 올라가면 경제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저걸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대주주죠.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으면 증여를 해야 되게 증여를 받게 돼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요, 떨어져야 좋아요. 증여세를 낼 때 석 달 평균치 증여를 내요. 그동안 가급적이면 많이 내려고 했어요, 안 내려고 했어요.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러니 올라가는 게 절대 마땅하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그 얼굴 안 비치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어떻게 된지 나도 모르겠어. 그 참 누가 좀 보고 와서 누가 좀 보고 와서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20% 정도를 잡아먹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시장이 가려면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 상위 그 지분이 좀 얕아져야 됩니다. 다른 애들이 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지수를 삼성전자 하나에다 목을 메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좀 횡보 조정해주고 다른 애들이 치고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줘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을 많이 하는 업종이 가야 돼요. 예, 어디든지 가면 전부 지금 삼성전자 다 사고 난리 났어요. 어디 가든 가기만 하면 전부 삼성전자 얘기하고 나더라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 말 안 합니다. 야, 삼성전자는 이제 대중들이 더 많이 알고 자발로 사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역대로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고 간 종목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우지수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왜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냐고요. 왜 세계에서 최고 저평가돼야죠 한국이? 그것도 시가총액 삼성전자만 올라갔어. 나머지 것들은 더 많이 저평가됐어. 나머지 것들은요 아주 저평가됐어요. 블룸버그 혁신 경제지수가 세계 1위 6년 연속인데 왜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는 부양책을 쓸 수 있고요. 돈을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양책을 쓸 겁니다. 결국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요. 자 보세요.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돼요. 가처분 소득이 이제 생겼어요. 사람들이 무언가 소득이 좀 늘었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부동산은 좀 잡았지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없는 사람들이 부수입이 생기고 반찬값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식이 올라가야 돼요. 야, 집불 돈도 없는데 부동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복권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저가 주식이라도 살 수 있지. 복권 사는 사람 노동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삽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처음소득이 늘죠. 그죠? 가처음소득이 늘면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나스닥입니다. IT 버블에 조정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정했지만 2000년 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 버블, 두 번의 버블을 까고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근데 S&P. 자, 여기서 근데 격언이 하나 있어요. 시국가라는 종목은 시 죽지 않아요. 미국장이 뭐 내일부터 폭락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강한 시장은 죽더라도 거기서 용 쓰고 뒤져요. 강한 시장은 하루아침에 폭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에 전부 위기 얘기하고 금융 나쁘고 뭐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합동해서 가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외로운 늑대가 아니죠. 여러분이 외로운 늑대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이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야죠. 혹시 나는 정치적인 색깔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정치적인 나의 성향 때문에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2003년, 2004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가가 무지하게 갔어요. 그때 막 대놓고 막 그때 막 그랬잖아요. 저희가 뭐 경제를 알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그랬다고요. 근데 주가가 겁나게 가버렸어요. 그때 또 저거까지 탄핵까지 먹었지. 탄핵 먹어서 넥타이 풀리고 또 아이고 그때 시끄러웠죠. 그래서 주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주식을 연구할 때요. 지나보면 이거 늘 조정은 짧아요. 조정이 길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번 리먼 사태도 보니까 여기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이때도 보면 하나 둘 셋 한 반년 동안 미네르바가 막 판을 치고 난리가 쳤잖아요. 저 그때 그냥 아고라에서 맨날 그냥 안티만 받았어. 안티만. 안 좋아요. 못 좋아요. 지금 못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또 그렇게 쏟아진다는 전문가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이때는 여기서 미네르바 말고는 또 쏟아진다는 전문가 저자들이 안 계셨고 이 IMF 때도 쏟아진다고 떠든 저자님들 작가님들 한 번도 안 계셨다니까. 요새는 작가님들이 더 시끄럽게 떠드네. 작가님들.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책을 뭐 이상하게 위기 이런 거 써놓고 그런 강의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아셨죠?